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운명적으로 그 사주 팔자 구조에서 시집을 2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분의 사주를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병신년 임진월 신의 일 정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월에 신금으로 태어났죠. 진월 이르면 우리가 양력 4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행은 금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본인을 비롯해서 비겁도 있고 겁재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고집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흙이 하나 있고요. 진토, 물이 2개. 임수 월간의 임수가 일지, 지지,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저 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무가 없고요. 불이 병정화 2개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신의 특성에 대해서 신금, 그러니까 금입니다. 신금. 신금의 형상부터 보시면 저렇게 예리한 칼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에도 해당이 되고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식간들 중에 신금이 가장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간입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신금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나 여성분들 보면 대부분 외모가 아주 단아하고 뭐 남자는 잘생겼고 여자는 예쁘고 그런 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금 큰 바위에서 녹여서 만든 게 보석으로 가꾸고 다듬은 게 신금이니까 항상 이 새로운 변신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식간 중에 자신이 최고 잘난 줄 아니까 자도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금이니까 차갑습니다. 우리 세부치의 그 물상을 생각을 하시면 살에 대이면 좀 차갑죠. 그래서 좀 냉정하고요. 자존심은 아주 최강이고 음간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하극금이라고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자분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극금 하니까 불이 금을 녹인다 해서 신금 일간에게는 정화나 병화 이런 게 이제 정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기둥 4개에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연주 기둥은 초년, 그 다음 월주 기둥은 장년, 이렇게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일주 기둥이 중년, 그 시주 기둥이 노년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저렇게 연주 기둥에 병신으로 초년 기둥에 저렇게 있는 거 보면 결혼을 일찍 하셨습니다. 일찍 하셨는데 또 시간 기둥에 노년에도 또 정유로 또 다른 똑같은 남자가 해당이 되는 게 2개가 나란히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 설명하기 전에 삼합 구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인호술 하면 화국이 되고요. 신자진 하면 수국이 되고 제가 여기 오늘은 신자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사유축 하면 금 운동이 일어나고 해묘미 하면 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연주와 월주가 신진이 되죠. 자수가 없어도 이게 반합이 돼서 물로 이 진이 딱 흙이 하나가 있었는데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위에 상관 저렇게 월주 월간이죠. 월간과 밑에 이게 신진이 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본인 일지에 신해 할 때 해도 큰 바닷물에 해당이 되죠. 그럼 밑에 지지가
온통 다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주에 있는 시지에 있는 정유 할 때 저 유도 사실은 금인데 금생수로 물을 생하는 구조가 되죠. 그럼 완전히 그냥 지지는 물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관이 지금 병화 정관이 지금 어떤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물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 있죠. 주변에 나무라도 있으면 이 물들이 수생목해서 불을 끌려고 덤벼들질 않을 텐데 수생목할 나무가 없어요. 아주 불행하게도 이분은. 그래서 이 생을 하기 전에 극을 그냥 해버립니다. 저 병화를 극을 해버리니까 저 병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고립돼서 꺼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이분이 43살 정해대운에 첫 번째 남편 연주기둥에 있는 병신이라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남편분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나무의 생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 생조가 없으니까 이분이 63살부터 드디어 이제 그 나무가 들어오죠. 어릴 때는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 저렇게 고립이 됐다고 죽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12운송 표를 보시면 왼쪽에 병신할 때 병을 쭉 따라가 보시고 신을 쭉 따라가서 서로 만나는 지점에 보시면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은 역마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프다, 병약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생조가 없기 때문에 저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지금 시주의 정유 일주를 보시면 정을 하살표로 쭉 따라가 보시고 유를 또 하살표로 쭉 따라가 보시면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이라는 것은 생을 계속 이렇게 받아서 늘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뜻이니까 이분이 불행하게도 첫 번째 남편하고는 사별을 하셨지만 두 번째 남편하고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팔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팔자 구조를 알았더라면 개운법으로는 결혼을 늦게 하세요라고 권해드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또는 뭐 이렇게 다시 재혼을 한다, 나이 들어서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굳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저런 구조를 팔자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저것은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하셔서 팔자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서 본인들의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